네, 오늘장 랭킹5의 시간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챙겨봐야 할 이슈가 참 많은데요. 이분들과 장식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가장 첫 번째 이슈, 제약바이오입니다. 하반기가 제약바이오의 계절인가? 이러한 이야기로 좀 많이 다뤘었던 주제이긴 한데 일단 8월 한 달도 돌아보면 시장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꾸준히 올라가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 틈새를 딱 치고 오는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순위권의 변동이 있었죠. 알테오젠이 어제 딱 에코프로 BM을 제쳤고요. 그리고 HLB가 오늘은 에코프로를 제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반도체나 2차 전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 네. 질문 드릴게요. 종목별로 이슈가 또 더해지니까 이 안에서도 약진하는 종목들 많습니다. 주목할 만한 테마가 궁금한 게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CDMO, 비만, 네. 당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은 딱히 이제 어느 테마가 움직이다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시장을 제약바이오가 주도하고 있는 거는 어느 한쪽의 테마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CMO, CDMO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ADC 이중항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기술력이 확인된 리가켄바이오 또 어저께 같은 경우 ABL바이오가 또 장중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또 신약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약 관련해가지고 FDA 관련돼서 유한양행이 또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은 나왔지만 사실은 뭐 비만 치료제도 사실 연초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전에는 그냥 바이오 하면은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것으로만 주가가 움직였더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꿈이 현실화되기 직전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또 그러한 기업이 또 최근 들어서는 상승이 또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꼭 어떠한 테마 하나를 콕 짚기보다는 지금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또 모멘텀 있는 쪽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 돌면서 다 같이 좀 잘 간다. 하나의 제약바이오라는 섹터가 참 강하구나, 주도주구나 이런 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앞서 이제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잘 가다 보니까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이러한 제2의 땡땡땡을 찾는 움직임들이 활발했죠. 그런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지금 1위와 3위가 제약바이오가 장악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이 2차 전지, 반도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채워왔던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말부터였던 것 6월 같아요. 말부터, 네. 리가켄 바이오를 시작을 해서 3천당 제약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유한양액과 알테오젠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제약바이오는 이번 달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6월 말 그러니까 2달 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의 수급 공백,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화제 이슈에 저는 굳건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이즈에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어디인가? 제약바이오.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에도 수혜를 볼 쪽이 어디인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 대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어디인가? 이것도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8월 5일날 있었던 블랙 먼데이를 제외하고 나선 네. 대다수의 어떤 이벤트 일정들이 모두 제약바이오에게는 굉장히 호재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실 어제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오후 1시 반 이후의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갑작스럽게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확 붙었죠. 그랬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소보장도 그렇고. 그리고 PSK 같은 기업들도 그러면서 어디 쪽이 윗꼬리를 달렸느냐? 제약바이오 쪽에서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반도체로 가려던 자금이 다시
제약바이오로 왔고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장 초반에는 이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맞아요. 근데 네. 결국엔 막판에는 다시 한번 흘러내리면서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니 그 자금이 오늘도 오롯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기조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대신에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음에 이제 올라갈 만한 어떤 명분과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쪽으로 종목을 잘 골라서 지금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주가 흐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CDMO 관련주가 사실 지금 안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ST팜 그리고 바이넥스 등등의 종목들 많은데 이엔셀이요 신규 네. 상장해가지고 이거는 좀 접근하면 어렵나 싶었는데. 본부장님, 오늘 이엔셀 쪽으로 굉장히 많은 또 거래량이 실리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거 약간 후발주자 성격으로 차라리 지금부터 사자 이런 심리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특례 상장이기도 하고 사실 상장 전에 그러면 실적은 좋았는가를 살펴보면 전혀 좋은 구석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투기성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최근에 이렇게 5거래일 동안 강하게 올랐음에도 아직 시총이 4천억을 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픽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엔셀을 너무 고집하시기보다는요. 동아ST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뭐 여전히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했었을 때 완벽하게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 대웅제약과 같은 기업들도 지금의 가격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하신다면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쪽을 하는 게 제 경험상 크게 다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엔셀이 나쁘다라기보단 더 나은 기업들이 지금 많아서 저는 동아ST라든지 ST팜 이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DMO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동아ST 그리고 ST팜 쪽 얘기해 주셨고요. 이엔셀 오늘 좀 투기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 뭐 이엔셀뿐만 아니라 M83 이런 종목들도 꾸준한 시세 이어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안 이슈 나오면서 약간 후발주자 성격으로 좀 많이 부각됐었는데 오늘도 25%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거래 대금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AS 하나 받을 게 있어요. 유창희 대표님께서 8월 23일에 말씀해 주셨던 HK이노엔 최고가 기준 20% 정도 상승률 나타내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이거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이제는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갈까요? 일단은 뭐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유한양행 네. 덕분에 이제 HK이노엔도 KKB FDA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또 선택을 하실 때 좀 안정적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좀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와서 한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영업이익 증가세 계속 이어진다라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오른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좀 끌고 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신고가 도달한 만큼 이제 일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가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 우리 잘 챙겨봤으니까 또 다른 원픽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바이오주 말씀드리는데 약간 바이오주는 아니지만 이제 네. 노바렉스라는 이제 건기식 네. 영양제 만드는 회사가 좀 괜찮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건기식 만드는 회사가 이제 OEM, ODM으로만 공급하는 기업이 있고 또 뭐 유통을만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노바렉스는 생산과 유통까지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강점이라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 내수도 좀 나쁘지 않지만 중국 쪽에 대해서 계속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중국 사람들도 이 영양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평균 한 8에서 10%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주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게 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정도 보면은 매수로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물대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말 가격대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켜줬던 자리가 9,500원짜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9,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오늘장 원픽 노바렉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13,000원, 손절가 9,500원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쇼크였지만 사실 뭐 실적 자체 숫자로 봤을 때 쇼크 아닌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 충격이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월가에서 여전히 매수 의견 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쪽 회복합니다. IT 투톱 중심으로요. 삼성전자 소폭 올라가고 SK하이닉스 2%대 강세. 하지만 어제 빠진 거 대비하면 아쉽긴 하거든요. 아직 더 가야 우리가 이걸 추세 상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은 오늘 하루 회복이 나오지만 하필 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 개장해서 봐야지 주말 지나고 월요일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이제 추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오늘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인가요? 아니면 이거 조금 추세 돌아서는 건가요? 모르죠. 네, 모르죠, 일단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현재 구간을 놓고 보면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엔비디아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좋게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난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그가 보여줬던 엄청난 이 성과 대비해서는 다소 좀 정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은 언제나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것을 타개하려면 블랙엘이라고 하는 제품이 빠르게 납품이 돼야 되는데 컨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분기에 어떤 매출의 공백이 잠시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정이 조금 나왔던 상황. 뭐 엔비디아는 이 정도 조정 나올 만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다소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 또 같이 못 오르고 네. 또 추가로 떨어질 때는 뭐 곱절로 떨어지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반등을 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회로를 키시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IT를 추매를 하실 때 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반도체 IT 투톱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IT 혹은 공략하려는 반도체 IT도 상승을 하고 있느냐. 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이 내리고 있다면 네.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반도체 IT 투탑과 결을 같이 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는데 그들의 종목의 메이저 수급에 유입이 있다면 네. 저는 충분히 다음 주부터 한번 그쪽에 대한 트레이딩을 전략을 짜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대신에 반등을 했는데 기관도 외국인도 수급이 없거나 약하다면 네. 저는 그 종목은 조금은 제외를 하고 단기일 수 이렇게 있다. 종목을 네. 옥석을 좀 잘 가려놔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좋네. 오늘 베팅을 해봐야지 이것보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말 사이에
내가 다가오는 9월 달에 공략할 반도체 IT는 이러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오늘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베팅을 하게 된다면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증권가든 글로벌 IB든 평가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세 상승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종목 잘 골라봐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제 말씀해주셨던 메이저 쪽의 수급, 유입, 그건 다음 주까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다음 주에 만약에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시 우상향할 때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건 어디가 될까요? 밸류체인 안에서 봤을 때 뭐 소부장 쪽, 뭐 전공정, 후공정 등등 어느 쪽 보세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다 지금 추세가 무너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추세가 빠르게 복귀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소재라든지 혹은 전공정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목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를 보실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줬어요. 오늘 만약에 안 좋게 마감했으면 완전 추세가 좀 안 좋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반등이 좀 더 이어진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저는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옆으로 좀 횡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8월 초, 7월 말 8월 초에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온 시점까지 주가는 반등 주고 나서 다시 조정 받으면서 좀 급한 이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좀 행보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와중에 좀 본다라면 전공정 쪽에서는 약간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반도체하고 좀 비교해 본다라면 덜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상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허리 정도 선에서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시장이 좀 빠르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된다라면 충분히 6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소재 쪽으로 본다라면 저는 원익 Q&C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가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이미 그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최저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거 본다라면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유진테크나 원익 Q&C 위주로 또 종목까지 같이 봐주셨어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 AI 쪽 수요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거 확인됐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없으신 분들은 사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네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확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비중 확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우선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가격은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까지 이 두 기업은 없으신 분들 한해서 지금의 어떤 위치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는 것처럼 같이 사셔야 된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금은 분할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 왜냐?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던 상황. 그 고점 찍고 아무리 조정이 세게 나왔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만한 지금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안 빠지면 이들도 저는 안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천천히 그냥 매매 전략을 동일하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를 한다면 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도 너무 좋은 자리다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자 입장에서 추가로 담아간다면 일단 SK하이닉스 함께 연동해서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반도체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이거든요. 조선은 늘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내러티브 측면에서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쪽인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었고 오늘은 또 다 같이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쪽으로 갈 수급은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하나오션은 또 개별적인 호재도 있죠. 미 해군의 MRO 수주.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6% 가까운 강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조선주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자 이런 얘기가 오늘 DS증권에서 나왔어요. 오히려 9, 10월에 발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조선주들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약간 저가 수주했었던 배들의 이제 인도가 다 끝났고 좀 좋은 가격에 가격이 이제 비싸질 때 그 수주한 배들이 이제 건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문제는 없다. 약간 환율적인 측면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전체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증가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냥 또 수주라는 거죠. 수주 공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LNG선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컨테이너선이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정적인 수주 모멘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노후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교체율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된 전체 비중이 뭐 5%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이 수주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하나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MRO 시장이라든지 애프터마켓 시장에 네. 계속 지금 진출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서 조금씩 수주라든지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배를 잘 만드는 회사가 또 AS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최근에 약간 사실은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종목은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도주의 역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조정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지금의 조정은 좀 건강하다, 건전하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자재 쪽도 궁금한데 기자재는 조선 산업의 낙수 효과도 받아가지만 대왕고래, 오늘은 뭐 이 이슈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동안 그 이슈 나올 때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피팅 밸브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한 태광, 성광밴드 잘 갔었고 오늘도 좋습니다. 그래도 피팅 밸브도 좋지만 엔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사실 가격대가 비슷해요. 태광, 성광밴드를 사는 게 나을지, 같은 값이면 한화 엔진 같은 엔진 쪽에서 보는 게 나을지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 엔진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불확실성이 적은 쪽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불확실성인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본업위에서 지금 성장세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러면 피팅 쪽은 본업에서 성장세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쪽은 대왕거래라고 하는 테마까지 좀 붙었기 때문에 좀 강했었던 거라. 피팅 밸브 쪽. 그렇죠. 네. 이제 굳이 만약 비교를 하자면 저도 하나 엔진이 훨씬 더 괜찮지 않겠는가? 네. 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우리가 그때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이 HD 한국조선해양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밀린 게 계산을 해보면 12% 정도? 네. 반도체주도 조정 대비하면 이건 조정도 아니었다라고 맞아요. 인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조정은 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도 저는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도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처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전체 포트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아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는 30% 이상은 지금은 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팅 밸브 당연히 좋습니다. 본업 좋고요. 거기 대왕고래 모멘텀도 붙었고. 하지만 또 우리가 그 대왕고래라는 테마 따로 떼고 생각하면 엔진 쪽 좋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조선 쪽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포트에 편입할 수 있겠지만 30% 정도 비중 넘지 말자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네요. 자,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원전
좀 소외가 많이 됐었어요. 이야기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 오늘 시세 그렇게 잘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산 쪽에서 그동안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 계속 불거졌었는데 이거 철회하고 원전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은 밥캣 떼서 두산 로보틱스 산하에 넣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이게 원전에 집중한다라고 봤을 때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가지고 있던 두산 밥캣이 저쪽으로 간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창희 대표님, 이거는 악재가 해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나요, 지금? 뭐 저는 내용 변경된 게 있나요? 결국엔 두산 밥켓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로보틱스에 붙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만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두산 밥켓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전에 집중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두산 밥켓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번에 어저께 발표 나온 거에 대한 어떤 변동된 사항은 거의 없다. 결국에는 두산 밥켓은 두산 로보틱스에 붙일 것인데 이것의 변화가 좀 이제 그거의 방식이 좀 반영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에너빌리티의 어떤 큰 호재로 반영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던데 결국에 두산 밥켓을 떼서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대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에너빌리티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1.6% 정도. 자, 그러면 원전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우선은 원전도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뭐 발목 잡는다 이런 우려 있었지만 하루 이틀 나왔던 부분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스위스 쪽에서 탈원전 철회하겠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로드맵 구체화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원전주 약간 시기에 다시 좀 움직이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원전 쪽을 강하게 좀 관심을 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대형주를 보시기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의 매매 전략을 조금은 이제 치열하게 좀 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우진가 같은 기업들이 이제 가장 선두단에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참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또 된다 해서 세론 안 된다 해도 세론 다시 된다 해도 세론 뭐 여러모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조금은 이제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중소형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정 부분 또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따라 붙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정말 투입되는 자금 자체가 풍부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 좀 관심 있게는 보시되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일단 제한된 그 자금 안에서도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워낙 이 큰 섹터 위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원전까지 갈 돈이 없다, 관심이 없다인데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 하나 딱 골라본다면 뭐 없을까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BHI라고 하는 기업이 BHI?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BHI는 사실은 원전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전력 플랜트 관련한, 그러니까 화석 플랜트 관련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원전이 아니더라도 일단 체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그러한 상황에 여기에 이제 원전 모멘텀이 붙으면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BHI도 굉장히 좋고 또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가총액 대비 2배가 넘는 수주 잔고를 지금 받아놓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만 잘 쳐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외형 성장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시공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플랜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리 인하 기조와 지금 맞물리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인 거라 저는 BHI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주 중에서 이제 딱 보자면 탑픽까지는 아니더라도 BHI는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딥페이크 이거 보완주 계속 시세 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또 메타버스까지 막 연관도 되고 여러 가지 좀 걸쳐져 있어서요. 먼저 정책에 대한 이슈 계속 나오고 뭐 예산에도 이게 들어갈 거다라는 말들 나옵니다. 그동안 대장주 역할했던 쪽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또 윗골이 달고 있는 걸 보면 테마는 테마인가 싶긴 한데 유창희 대표님 네. 그래도 이거 일단은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참 우리나라 그 보안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 받는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보안 인식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 보니까 대우를 좀 못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딥페이크 이슈로 인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누가 잡혔다, 또 어디서 조사하고 있다, 또 정부가 또 엄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N번방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 파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 3,000원 하던 주가가 한 13,000원대까지도 거쳐서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N번방 이슈도 좀 있었고 사실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약간 뭐 지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할 때도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움직였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은 상승을 지금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이제 저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8월 달 들어서 여러 테마주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뭐 코로나, 양자, 뭐 대왕고래 등등 움직였는데 갈수록 이 끝에 나오는 테마일수록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움직여요. 특히 보안주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라왔는데도 시가총액이 한 300억, 400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시가총액은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테마적인 움직임이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 AS 하나 받고 갈게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딱 저희 이 보안 이슈 여쭤봤을 때 화요일이었죠. 라운시큐어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안에서도 종목 잘 골라봐야 될 텐데 그중에 딱 지금 주신 종목이 최고가 기준 상승률 16%대. 네. 이건 꾸준히 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일단 이번 어떤 테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제 테마가 생기면 대장주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한 대장주는 누구인가? 선뜻 말할 기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만 계속 주구장창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강한 기업이 다음날 쉬고 그날 같이 못 움직였던 종목이 다음날 또 올라오고 지금 굉장히 빠른 위치에서 하단 위치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위치가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라운시큐어를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음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기업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는가? 바닥 대비는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뭐 이 기업 저 기업 할 것 없이 다 빠졌을 때 이 기업도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이 기업이 지난 1월부터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 흘러왔던 평균적인 가격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라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기 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이 좀 돼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3,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조금은 더 보유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보니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이 이슈도 한 3일은 보자라고 하셨다고 일단은 이 종목도 3,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도 좀 궁금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은 롯데 이노베이트 쪽에서 어제 네. 칼리버스를 출시했거든요. 여기 안에서 뭐 쇼핑도 하고 이렇게 뭐 많은 것들 할 수 있는데 네. 메타버스 섹터 굉장히 잊혀졌잖아요. 네. 오늘 알체라, 선익시스템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네. 선익시스템은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OLED 이슈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저는 조금은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요 기업들이 작년 초에 이제 뭐 메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다 AI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플마저도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하고 원래 엔비디아하고 관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죄송합니다. 챗GPT 네. 저기랑 같이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약간 메타 쪽은 메타라든지 VR 쪽은 조금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 칼리버스가 서비스를 개시를 했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올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같은 게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 1월달, 2월달 그때 조금 VR, XR 이슈가 좀 있었을 때 급등했었던 것들 시세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중립적인 시가 아직도 저는 유지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 하나로 이제 메타버스 돌아왔다라고 보기엔 좀 이른다라는 얘기도 주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여러 가지 이슈들 다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